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스피커를 단순히 북쉘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래쪽에는 1인치 피보나치 하이브리드 실크 카본 트위터, 그리고 우퍼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NAD M66과 T+A M200을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택틱3 드라이버의 몫을 톡톡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가운데 모이는 음들을 가지런하게 가이드 역할까지 하는 그런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피커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처음 보는 순간 사람들이 스펙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거든요. 우퍼가 어디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북쉘프 스피커 맞나?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영국 윌슨 베넷의 피보나치 시리즈에 속한 2.5A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윌슨 베넷이 디스커버리 3제로입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스피커를 단순히 북쉘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2.5A 스탠드 마운트 모니터. 디스커버리 3제로를 처음 보면 스피커보다는 하나의 조형물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보통 북쉘프 스피커는 네모난 캐비닛, 그리고 그 아래에 별도의 스탠드, 우리는 그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디스커버리 3제로는 그 익숙한 공식을 거의 무시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스탠드와 캐비닛이 하나처럼 이어지는 실루엣입니다. 이게 단순히 디자인적인 연출은 아니죠. 윌슨 베넷이는 스탠드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피커의 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스피커 아래에 스탠드가 달린 게 아니라 마치 공간 위에 떠있는 하나의 오브제처럼 보입니다.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직육면체 캐비닛이 아니죠. 뒤로 갈수록 날렵하게 좁아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재밌는 건 이 곡선들이 단순히 예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3제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캐비닛일지도 모릅니다. 윌슨 베넷이는 바이오 컴포지트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화이트 페이퍼에서는 복합 소재 모노코크 구조가 캐비닛 공진을 억제하고 곡면 형상이 정제 파워 회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소리를 내야 하는데 캐비닛 자체가 같이 울어버리면 원래 음악에 없던 소리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싶은데 옆에 놓인 나무 상자가 같이 웅웅 울어버리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이런 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3제로의 디자인은 예쁘게 만들려고 기술을 숨긴 결과가 아니라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된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스피커를 볼 때마다 잘 만든 스포츠카가 떠올라요. 과장된 장식도 없고 커다란 로고도 없고, 그런데 모든 곡선과 비례가 나 다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이 스피커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위에는 7인치 택틱3 미드레인지, 그 아래쪽에는 1인치 피보나치 하이브리드 실크 카본 트위터, 그리고 우퍼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커다란 우퍼를 전면에 떡하니 배치를 해놓고 우리 애 저음 잘 나와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디스커버리 3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저역 시스템을 스피커 하부에 숨겨버렸습니다. 두 개의 7인치 택틱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아이소베릭 드라이브 시스템이 스피커 바닥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기보다 사람들이 발견하게 만들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름도 디스커버리, 발견이네요. 공식 스펙을 살펴보면 공칭 임피던스는 60, 감도는 89dB, 주파수 응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dB 기준 38Hz부터 30kHz, 크기는 높이 118.7cm, 베풀폭 18.7cm, 스탠드 최대폭 39.4cm, 깊이 40.8cm, 무게는 35.5kg으로 높이는 꽤 큰데 정면 폭은 놀라울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실물은 큰 스피커라기보다 길고 날렵한 실루엣 자체가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Once upon another time, somebody's hands who felt like mine turned the key and took a drive, was free. Highway curve, the sun sank low. Buckley on the radio. The cigarette was burning slow. So breathe. Just yellow lines and tire marks and sun-kissed skin and handlebars. And where I stood was where I was to.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just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So now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your stupid lu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 would know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Go on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to try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d crumble? Did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Always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m still alive. I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NAD M66과 T+A M200을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택틱3 드라이버의 몫을 톡톡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보컬의 질감도 대단하지만 호흡의 압력, 마이크 간의 거리, 입 모양의 변화 같은 정보들이 들려왔는데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전달해줬고요. 피보나치 트위터로 인해서 고역이 깨끗한데 눈부시지 않았어요. 특히 심벌의 잔향이 마지막까지 자연스럽고 공간 전체에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역도 아이소베릭 우퍼 덕분에 저음 정보가 많고 무척 묵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듣다 보면 스피커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미징이 안정적이라는 느낌, 모든 소리가 제자리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3.0의 강점은 특정 기술 하나를 꼽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스피커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느낌을 준다는 거였어요. 디스커버리 3.0의 소리는 다른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와 뭐가 가장 다른가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디스커버리 3.0 이전 모델도 마찬가지였는데 디스커버리 이 스피커의 가장 큰 소리 특징은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정말 단단하고 묵직하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소베릭 우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긴 거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물에 빠진 차 안에서 안에 갇힌 사람이 문을 열려면은 수압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체력을 가진 어느 누군가가 차 바깥에서 동시에 문을 당겨주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을 덜 쓰고도 문을 쉽게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인클로저 내부 용적이 꼭 2배가 된 것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우퍼로도 더 낮은 저음, 더 풍성한 저음, 더 묵직한 저음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트위터 둘레와 미드레인지 진동판 가운데 거미줄 모양의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실제 소리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 3.0가 되면서 외관상의 가장 큰 변화가 이 위에 있는 미드레인지 가운데 거미줄 모양의 플레이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트위터 둘레에도 역시 나선형, 어떻게 보면 거미줄 모양의 이 웨이브 가이드가 붙어 있는데 특히 중고음을 내는 트위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옆에 베풀 꺾여진 면 있죠? 이 모서리에 음이 부딪히면서 교란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가야 될 음들을 회방을 놓는 게 이게 회절이라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트위터 둘레에 복잡한 나선형 모양의 플레이트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짧은 파장의 고음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모서리까지 안 가고도 효과적으로 분산이 되는 그 원리, 그래서 고음이 보다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이 위에 있는 미드레인지 가운데 똑같은,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에 일종의 더스트 캡을 붙임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동판 가운데는 바로 뒤에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는 보이스 코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구조적인 결함, 왜곡,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한번 덧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모이는 음들을 가지런하게 가이드 역할까지 하는 그런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리뷰어 김편님께서 디스커버리 3.0의 주요 기술과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스펙표를 읽을 때보다 구조를 이해할 때 더 재미가 있고요. 기술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제품입니다. 윌슨 베넷의 디스커버리 3.0의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곳 소리샵 청담 매장에 문의 주시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